네. 자, 이번 시간은 224페이지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3일 패션의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들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을 앞 시간에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에서 11번, 13번, 17번 유형, 매입 유형의 51번, 53번, 54번, 57번 유형으로 연습을 했었죠. 그때 그 매입 매출 전표를 여러분께서 입력하실 때 나타났던 사용했던 계정 과목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금과, 즉 부가세 예수금과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네. 그래서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를 했고요. 부채 증가로.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차변의 자산 증가로 처리를 했었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 대변에 정리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대변 차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 과목 요 두 개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쪽에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을 이렇게, 자, 정리분계 밑에 하나 예를 보면은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와 있죠. 정리할 때는 반대쪽에. 그래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부채를 감소시키고 어떻게 감소시키냐? 우리가 부담했던 부가세 대급금 요 자산하고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체로 부채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매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 관련 세액이 매입 관련 세액보다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즉 매출세액이 더 많고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적게 된다 이거예요. 작아요. 그 차이를 우리는 납부를 하잖아요. 그 납부하는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또 인식합니다. 왜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하느냐 하면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언제 하느냐?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하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보면은 법인은 애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1기 애정 과세기간 종료일 3월 31일, 1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또 2기 애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 또 2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월 31일 날 이렇게 정리분계를 했다고 쳐요. 3월 31일이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날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납부하냐면 부가세 신고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5일 후에 납부하거든요. 그 납부하기 전까지는 부채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을 우리는 정리분계할 때는 미지급 세금. 우리가 만약에 그 신용카드로 뭔가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어떤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죠. 그것과 아주 비슷하죠. 계정 과목 이름이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은 외상한 거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미지급 세금은 뭐예요? 부가세 정리해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랬다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할 때 저 미지급 세금이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세금이 납부되게 됩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 관련 정리분계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흐름을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 잡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잡이익. 네, 잡이익은 설명은 여기서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확정신고 시에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해주는 거, 요거는 납부할 세액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잡이익이 돼요. 잡이익. 그러면 미지급 세금에서 10,000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잡이익 처리하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잡이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납부할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습니다만, 그 아래에 이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는 우리 회사가 부담한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세무서로부터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환급세액이에요. 자, 일반적인 그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매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수출기업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 때 수출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제조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곱하기 세율이 0%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매 과세기간마다 0원이 나올 거예요. 0원. 근데 매입세액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 사잖아요. CPU도 사고 메모리 카드도 사고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텐데, 그 매입할 때는 뭐예요? 부가세를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CPU를 매입한다 그러면, 인텔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해야죠. 그러면 우리 세관에서 거기에 부가세를 과세해요. 그래서 부가세 부담하게 됩니다. 자, 메모리 카드를 삼성 메모리 카드를 사야 되겠다. 하면 삼성 반도체에서 사야 되겠죠. 그거 부가세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매입세액은 있는데 매출세액이 제로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없고 부가세 대급금만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과세기간에 투자를 대규모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과세기간, 만약에 1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사이에 우리 회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자산을 많이 구입했어요. 트럭도 사고 승용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매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저것 투자할 게 많죠.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많이 있을까요? 아직 거래처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규 투자가 많은 그런 시기에는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세금인데 환급일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 네, 미수금. 차변의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어디서 받아야 돼요? 미수금? 세무서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거래처라든가 여기 미지급세금 거래처가 우리 법인의 관할 세무서가 돼요. 만약에 용산세무서다 그러면 미수금 거래처 코드 용산세무서. 저기 미지급세금 납부할 경우에도 미지급세금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잡이익이 있을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이 있다. 그럼 미수금이 10,000원이 늘어나요. 더 받아야 돼.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돌려받아야 되니까요. 네. 이것이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전표에다 하게 됩니다. 일반전표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신고 관련된 거래는 일반전표가 아닌 메인매출전표에 입력하잖아요. 정리분계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것은 없어요. 우리 회사의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회계처리 사항. 세무서에서 뭐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이걸 정리분계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무서는 알 바 없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전표에서 입력을 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수행 1번을 봅시다. 제2기 예정 7월부터 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아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셨죠? 자, 1128 3일 패션으로 실행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셔가지고 7월부터 9월 기간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7월부터 9월. 이미 작성한 거 있다고 저장된 거 있다 불러내겠습니까 하면 예 해도 되고요. 아니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하면 새로 작성하면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요 해도 되고 예 해도 어제 마지막에 저장을 한 거라면은 맞겠죠. 네. 자, 부가세 신고서 이거를 작성해 가지고 1번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예, 1번 과세 표준이 얼마냐. 자, 구미애님. 네. 과세 표준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 숫자가 과세 표준일까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 표준, 우리 부가세 이론에서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과세 표준은 어떤 숫자가 과세 표준이겠습니까?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1번부터) 요 9번 사이에 있어요. 1번만 과세 표준일까요? 1번도 과세 표준이고 3번도 과세 표준이니까 결국에 합계 요거 요 9번 있잖아요. 9번이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하실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다. 공급가액. 공급가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공급한 가액입니다. 공급한 가액이 여기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급가액.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러면 9번을 보시면 돼요. 9번에 있는 금액을 110,150,000이다. 예, 아시겠죠? 다음에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수행 2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김세라님.
김사람. 네,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몇 번에 있어요? 가에 있죠? 예, 이게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입니다. 그리고 9번의 가를 보셔도 되고 요 상단에 보시면 매출세라고 있어요. 이걸 보시고 1101500이다. 11,015,000. 네,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그러면 김순주님 매출세액인데 우리가 저거를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은 뭐로 했었죠? 저 매출세액을 저 분계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으로 뭘로 처리했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부가세는 매출세액은 무슨 계정 과목으로 했었죠? 조금 전에 정리분계 때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매출세가 부가세 예수금하고 같은 거예요. 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한 거 그게 11,015,000입니다. 매출세액이고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부가세 예수금이었던 거예요. 기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2기 예정 과세 기간 동안에 부가세 예수금이었다. 예,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 3번 한번 해볼게요. 수행 3번은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매입세액이 그 밑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아래에 이렇게 매입세액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매입세액인데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김영희님. 나번. 그렇죠. 17번에 있는 나번입니다. 나번. 요 나번은 이 금액과 항상 같아요. 저 위에 매입세 요것과 같습니다. 매입세. 자, 그러면은 김현아님. 아직 안 왔죠. 박수진님. 저 그 나번이 5,480,000이죠. 요거는 우리가 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을 뭘로 했었죠? 매입세. 예.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입세액은 계정 과목이 뭐였던가? 아까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했었어요. 매입세액은 뭐로 했습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매출세액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 밑에 문제 실무 수행에서 이제 그 밑에 실무 수행에서 이거 정리할 때 요걸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정리분계 할 거고 요 매입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정리분계 할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전표 입력을 했었습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정리했었고 자산으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정리했었다. 그러면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 4번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저 끝에 있죠. 여기
차가감 납부세액. 네, 이겁니다. 이거. 차가감 납부세액이 이 금액이 항상 여기에 있는 이 금액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금액과. 자, 차가감 납부세액은 지금 납부세액이 있죠. 납부세액이 있어요. 자, 배지현님. 네. 네. 아까 우리 정리분계에서 납부세액은 부채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개정 과목이 뭐였던가요? 아까 정리분계 그 위에 상단에서 납부세액은 정리분계할 때 뭐로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죠? 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납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납부세액을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요거는 이제 미지급세금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거, 전표 처리할 거예요. 요게 미지급세금이에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세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나타나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음수로 나타날 때는 미수금. 네, 그건 미수금이에요. 음수로 나타나면. 근데 저기 지금 양수죠. 양수로 5,535,000이란 말이에요. 양수니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수행 5번을 해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거든요. 부용진 씨.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네. 2,535,000 거기 16번의 세액란에 있죠. 2,535,000. 네, 그렇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그 밑에 있는 숫자인데 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기서 빼주느냐. 저 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번과 11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밑에서 이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까 나번 5,480,000. 요게 부가세 대급금이었어요. 자, 그러면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우리 매입세액란에 보면은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따로 표시가 딱 됩니다. 따로 표시가 돼요. 왕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고정자산 매입. 11번 262만 원이죠. 거기가 고정자산 매입세액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 2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중요한 그 값들을 이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행 2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처리를 수행하시오. 자,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날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회계처리를 수행하세요. 단 거래처 코드 4002번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산세무서를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거래처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일반 거래처 맨 밑에다가 입력을 할까요? 4002 엔터, 용산세무서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 근데 용산세무소에 대한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거래처 상호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거래처는 만들어져요. 자, 거래처 등록을 하고 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날짜는 9월 30일로 한다고 그랬죠? 네,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으셨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 아까 조회해 놓은 숫자 보이도록 가십시오. 가가지고 우리가 정리분계할 때 필요한 숫자가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복사해다 쓰실 거예요. 복사.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세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러면 요 셀 아래에 있는 숫자, 복잡한 숫자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탭으로 가요. 가가지고 아까 9월 30일 날짜 입력해 놨고요. 우리가 복사해 온 게 부가세 애수금을 복사해 온 거예요. 매출세가 부가세 애수금인 거 알죠? 네,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애수금을 정리할 때는 차변에 정리한다. 부채 감소로. 그러니까 3번. 네, 구분은 3번 차변. 코드에다가 부가 엔터 해가지고 부가세 애수금 확인. 거래처는 생략하시고요. 여기 적요에다가는 이 적요 코드 중에 보면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는 적요가 있어요. 이거가 적당한 겁니다. 예,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하여 처리한다, 빼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아시죠? 붙여넣기 11,015,000 그 매출세액이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자, 엔터 하면은 커서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제 구분해서 4번 대변 하신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을 입력해 볼까요? 부가 엔터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135번. 네. 자, 엔터 하신 다음에 적요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 예, 7번이 여기선 적당한 적요 내용이죠.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 이렇게. 자, 대변의 숫자를 복사해 옵니다. 여기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죠. 매입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의 탭을 클릭한 다음에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예.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이죠. 이제 납부할 세액 정리하면 돼요. 대변이 납부할 세액이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에다가 미지 엔터.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자, 아까 용산세무서 거래처 코드 만들었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줍니다. 코드에다가 용산 엔터. 그러면 4002번 용산세무서. 네. 적요는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이라는 여기 8번 적요가 적절한 겁니다. 네, 8번 부가세 미지급 계상. 금액은 복사해 올 필요 없이 요 밑에 차액으로 나타나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사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55350000 이걸 그냥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55350000 엔터. 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안 보고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하라는 문제 출제가 되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됩니다.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숫자 이렇게 복사해다가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224페이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자, 224페이지 2번 10월 25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자, 10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아까 정리한 9월 30일 날 다음 달 25일이죠. 이날 세금을 이제 납부한 거예요.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일반 전표에 하면 돼요. 예. 세금 납부한 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죠. 일반 전표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이제 일반 전표에서 10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 10월 25일로 바꾸시고 자, 미지급 세금 차변에 와야 되겠죠.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 용산 4002번 용산세무서 금액은 네 아까 요 숫자 기억나시죠? 553500이에요. 553500. 자, 대변이 뭐가 될까요? 예, 보통예금입니다. 103번. 보통예금의 경우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신한은행 보통. 그리고 대변 금액이 553500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FAT 1급 시험에서는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나 아니면은 납부세액 납부하는 거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출제합니다. 예. 출제를 안 하는 달이 없어요. FAT 1급이에요. FAT 1급. TAT 2급에서는 이 문제는 안 나오는데 FAT 1급을 만약에 보신다. 이 문제는 매달 나오고 있다. 매달. 예.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뭐 TAT 2급은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FAT 1급에서 이미 잘 배웠을 테니까 TAT 2급은 묻고자 하는 게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거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거고 이건 기초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에서 그러니까 우리 FAT 1급에서 배우는 부가가치세 실무나 이론은 부가가치세의 굉장히 그 핵심 이론이고 기본 이론이고 꼭 갖춰야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이 부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이제 225페이지부터가 풀이해 놓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보고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9월 30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방금 이렇게 입력했어요.
입력했고, 그 다음에 10월 25일자 일반전표에다가 방금 이렇게 입력했죠.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액. 자, 그러면 정주연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주연님, 요거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차변의 미지급세금은 거래의 8요소, 이 얘기 하는 거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러면 저 차변의 미지급세금은 어떤 거죠? 부채. 부채 차변에 오면은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죠. 네. 미지급세금 부채가 553만 5천 원 감소했죠. 자,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죠? 자산. 자산이 대변에 갔으니까 증가? 감소. 자산은 대변에서는 감소하고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하고 반대예요.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고, 자산은 대변에서는 감소하고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죠. 거래의 8요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실습을 다 마쳤는데요. 출제 예상 평가 문제 5개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인가? 우리 앞 시간에 다 이거 찾아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보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2기 예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7월부터 9월이에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얼마냐? 110,000이죠. 네. 다음 2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네. 그러면 이제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매출 전자 계산서의 매수 1이죠. 자, 3번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의 54번 불공매입의 불공사유별 공급가액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메인 매출장 우리 처음 들어가는데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메인 매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기간은 2기 예정신고 기간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일단 입력하시고, 매입 구분은 불공이라는 건 매입에 있는 거죠. 구분해서 매입 선택하고 과세 유형에서는 전체를 한번 해보세요. 불공을 해야 되네. 54번 불공을 선택해 보세요. 불공 사유는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 금액에서도 전체. 그러면 불공 사유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불공 사유별로. 불공사유가 계정 과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자, 지금 9분은 매입인데 불공 54번 불공을 조회했어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네, 그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불공건이 2건이 보입니다. 2건이 보이는데 여기 계정 과목을 보시면 접대비
그리고 차량 운반구라고 있는데, 자, 1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다. 차량 운반구 소형 승용차 구입이죠. 네, 그게 2,750만 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불공은 38만 5천 원. 이렇게 답이 되겠죠. 2,750만 원과 38만 5천 원. 예, 공급가액을 물어봤군요. 내가 지금 답변이 틀렸네요. 그러면 네, 공급가액으로 말해야 되니까 35만 원과 2,500만 원. 그렇죠? 공급가액과 합계는 달라요. 예, 공급가액 이걸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2,500만 원과 35만 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계정과목으로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불공제 사유별로 여기서 조회를 하는 것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54번 불공으로 하고 거기 1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그러면은 3번에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하고 엔터 치면은 그거 하나만 보이죠. 그래서 2,500만 원 공급가액 답으로 줬고, 또 접대비 관련하면은 여기 불공제 사유를 거기 9번에 있어요. 접대비 관련 9번 하고 엔터 치면은 접대비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조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공제 사유별로. 다음에 4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9월 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조회를 안 해보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조회를 안 하고 답을 한번 맞춰보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9월 말, 즉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가세 애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했죠. 정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적어가지고 전부 제로로 만든 거예요. 또 부가세 대급금도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9월 말로 부가세 대급금의 원장에 가면은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0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굳이 가서 조회를 안 해봐도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조회하지 말고 그냥 답만 적으면 됩니다. 네, 0원이에요. 네, 0원. 자,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계정별 원장.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계정별 원장. 앞에서는 엔터 치시고 뒤에다가는 9하고 엔터 치시면, 그러면 이제 9월 말일까지로 됐고, 자, 계정 과목이 이제 부가세 대급금인데 코드를 모르니까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대급하고 입력하시면 부가세 대급금을 검색할 수가 있죠. 확인. 뒤에다가도 135 하고 엔터 치시면 왼쪽에 부가세 대급금 하나만 딱 보이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원장이 보입니다. 잔액이 여기 있고 9월 30일 날짜가 요 마지막 날짜가 여기죠. 9월 30일에 요 잔액란은 이렇게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변에 계속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하다가 9월 말일날 한꺼번에 합계를 대변에다가 정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애수금과 상계하면서. 그러니까 대변에 정리해 버리니까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정리분계를 마친 다음에는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제로가 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증가 가다가 또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시 제로가 돼요. 정리분계를 통해서. 다음에 5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9월 말 용산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지급 세금이 얼마라는 건 보이지만 그것이 용산세무서의 것인지 뭐 서대문 세무서의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래처는 안 나타나거든요. 네. 한번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세요. 거래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재무상태표 9월 엔터 해가지고요. 미지급 세금은 뭐예요? 유동부채죠. 왜 유동부채에 가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미지급 세금 여기 있죠. 자, 계정 과목 분류를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지급 세금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 유동부채지. 유동부채 쪽으로 빨리 찾아가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미지급 세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모르면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런데 5,535,000인데 용산세무서의 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원장으로 연결이 돼요. 원장. 네, 계정별 원장으로 갑니다. 계정별 원장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 미지급 계상 용산세무서라고 이게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에 더블 클릭 한번 하면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별 원장에 가야 거래처별로 잔액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회계장부 보는 거, 판독력 이런 걸 이제 높여 나가야 되고요. 여기 있는 그 많은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 정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빨리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자신도 생기고 또 앞으로 TAT 2급으로 바꾸어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